안녕하세요. 프리베넨 팀장입니다. 11월 18일 NBA 리뷰와 11월 19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3경기밖에 없었어요. 네, 3경기밖에 없어서 저희가 또 이제 다 낮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저께 밤에 실버 등급, 골드 VIP 등급한테 세크라멘토 마인승 드렸었고요. 세크라멘토 마인승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10시경에 포틀랜드구나. 포틀랜드 언더 드렸었고, 재밌는 게 클리퍼스 경기 GTD를 계속 확인을 하다가 레너드가 나오더라고요. 카와이 레너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면은 충분히 마인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농구팀장이 아니 100만 년 만에 나온 애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오히려 해만 끼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퍼스 디트로이트는 패스를 했는데 역시나 저질 득점력, 두 팀의 저질 득점력, 참 레너드 나왔는데 또 언더를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VIP 등급 단폴 적중했고요. 잠시만요. 안경을 안 써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VIP 세크라멘토 마헨 적중했고, 그다음에 실버 등급들한테 실버 회원님들한테 드렸던 포틀랜드 언더 세크라멘토 모두 다 적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경기도 흥국생명, 그 다음에 삼성화재 경기 그 조합 드렸는데 그건 이제 VIP 분들께만 제공됐었는데 무난히 들어와 주었습니다. 내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은 좀 약간 그 서부 지역이 시간이 좀 늦으니까 서부 지역 경기들로 웬만하면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이 중부, 미러키 같은 경우는 중부죠. 필라델피아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5경기 멤피스, 뉴올리언스, 유타,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5경기 5경기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기 맞나? 6경기 한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멤피스까지, 그렇죠. 멤피스까지 6경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멤피스 봅시다. 자, 멤피스가 오늘 누가 GTD냐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멤피스가 죄송합니다. 왜 이래? 멤피스가 베인이 결장을 합니다, 오늘. 베인이 GTD가 아니라 베인이 아웃이에요. 잠깐만, 창 하나만 빼놓을게요. 베인이 오늘 GTD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 자모란트가 출장 시간이 많아지면서 베인이 빠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백코트에서 자모란트가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먼드 베인이 빨리 하루속히 뭐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모란트 혼자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멤피스의 공격력도 조금 뭐 덜컹거리고,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도 최근 그렇게 뭐
시즌 초보다는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3점 슛률이 27%밖에 되지 지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만큼 올 시즌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베인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콘차가 경기를 조율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뭐 어시스트 능력이나 볼 핸들링이 아무래도 베인만큼은 못하다. 득점력도 좀 딸리는 모습이고, 반면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어느 뭐 이때서부터죠. 언제서부터야? 제가 한 이때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클라호마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뭐 쉐이, 기디, 포그셉스키, 뭐 도트, 뭐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 포그셉스키나 도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지금 프론트 코트인지 백코트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포그셉스키는 지금 3점 평균 4개 던지는데 55%의 정확도, 55%의 적중률이고요. 그 다음에 도트 같은 경우도 46%의 적중률, 5.6개 던지는데, 뭐 쉐이 같은 경우는 52%. 얘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 3점이 뭐 기디가 조금 딸리네요. 얘네가 지금 뭐 던지면 던지는 대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나마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다행이지, 만까지 있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멤피스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는 물론 아담스가 프론트 코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담스가 그렇게 공격이 출중한 선수가 아닙니다. 아담스 보면은 평균 4.8점 득점하고 있죠. 공격에 출중한 선수가 아니다. 하지만 수비만큼은 좋은데,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그셉스키나 도트 같은 애들이 페인트 존만 노리는 게 아니라 페인트 존 바깥에서도, 백코트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수비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아담이 무용지물이, 뭐 리바운드나 잡으려면 잡겠지, 그 외에 어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담스가 크게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금 두 팀의 네임밸류, 올 시즌 초반에 멤피스 하면은 센 팀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가 풀앤승은 무난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클라호마가 풀앤승은 무난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까딱하면은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 잡을 수도 있다. 오클라호마가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버 경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백코트에서 멤피스가 그렇게 지금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베인 하나 빠졌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도미노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백코트의 그 기디나 쉐이의 지금 뭐 오클라호마가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의 프랜슨까지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댈러스와 덴버 경기 봅시다. 댈러스는 직전 경기 돈치치가 안 나오면서 휴스턴한테 완전히 발렸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돈치치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뭐 돈치치가 오늘 경기에 나오긴 나와요. 오늘 경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덴버에 요키치 빠지거든요. 요키치, 머레이, 그 다음에 고든이 GTD입니다. 고든 GTD인데 머레이랑 요키치는 확실히 빠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덴버가 지금 3점 슛이 40%거든요. 댈러스 31%예요. 그리고 댈러스가 3점 많이 맞아요.
만약에 이 경기가 경기 초반에 하이랜드, 콜드웰 포프, 만약에 고든마저 출장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풀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덴버에. 예. 댈러스가 이기는 것보다 덴버가 풀엔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죽어도 이 경기를 접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든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고든이 만약에 이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풀엔승 괜찮아 보입니다. 댈러스 승보다 덴버의 풀엔승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러고, 만약에 이게 덴버가 풀엔을 한다 그러면 218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덴버가 풀엔을 한다는 얘기는 외곽이 펑펑펑펑펑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버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뭐 외곽이라는 게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 경기 꼭 시청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덴버의 프랜승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덴버의 프랜승을 예상을 하고, 덴버의 프랜승을 보았을 때는 오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내일의 하이라이트 경기죠. 뉴욕과 보스턴 경기. 일단 지금 보스턴에는 스마트가 GTD고요. 그 다음에 뉴올은 자이언 윌리엄스가 GTD입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올 시즌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3점이라고. 38% 비슷합니다. 거의 40% 육박하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야투 적중률도 50%, 40%, 47%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 두 팀의 뭐 득점력도 나쁘지 않아요. 보스턴이 좀 더 좋네요. 125점.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는 113점. 저는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괜찮냐 싶으면요. 일단 스마트가 오늘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이온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보스턴이랑 경기하는데 자이온이 안 나온다?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가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스턴은 스마트가 없으면 일단 화이트랑 제일런 브라운 5경기로 볼게요. 화이트랑 제일런 브라운이 일단 백코트에서 주물럭 거리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뭐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프리차드?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브라운과 화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뛸 것 같아요. 스마트가 없다면. 근데 스마트도 큰 부상이 아니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요. 그리고 뉴올 같은 경우는 맥컬럼, 그 다음에 잉그램, 이렇게 두 명이 백코트에서 주물럭 거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네임밸류 상에서는 맥컬럼과 잉그램이 뭐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백코트에서 보스턴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일단 어떤 득점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좀 스마트하게 경기를 이끌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리딩 능력이 훨씬 더 맥컬럼이나 잉그램보다는 좋아 보여요. 맥컬럼이나 잉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보다는 어떤 자기 득점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브라운은 자기 득점보다는 좀 어떤 팀 플레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의 백코트가 저는
뉴올리언즈의 백코트보다 더 잘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테이텀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도 제일런 브라운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리딩 능력 때문에 이 정도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1대1을 붙이자, 브라운과 잉그램 1대1을 붙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백코트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물론 프론트 코트에서는 아담스가 발렌슈나스가 있는 뉴올리언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조금 좋아 보이는데 보스턴이 이 프론트 코트에서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46.7점밖에 득점을 안 합니다.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치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프론트 코트에서 자이온이 등장을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뉴올리언즈에 자이온이 있다면 14.8점이죠. 보스턴엔 테이텀이 있어요. 예, 30점입니다. 30점. 예. 테이텀은 자이온은 내각 중심이지만 테이텀은 내외각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뉴올에도 역시 테이텀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유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테이텀 혼자 싸돌아 다닐 거예요. 코트 누비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지금 뉴올리언즈의 유닛이 없어요. 물론 저는 이 경기가 변수가 있다라면은 일단 홈 경기이고 뉴올 홈 경기이고 그 다음에 홈에서 뉴올이 괜찮은 경기력을 보인다라는 거, 이게 전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보스턴도 원정 경기력이 좋지만 일단 홈에서의 홈버프는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로 접근하자. 227.5면은 충분히 두 팀 115점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15점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팀의 수비 스탯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좀 낮은데 오버로 접근하고, 난 이 경기 굳이 승패까지도 보고 싶다. 저는 그럼 보스턴의 승리 봅니다. 보스턴의 승리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그에서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인 팀이 보스턴이에요. 단점이라면 딱 하나. 예, 단점이라면 호포드. 예, 호포드가 단점인데 요새 호포드 최근 나름 각성 모드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10점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주력이 오버, 그 다음에 승패는 보스턴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타와 피닉스 경기인데, 자, 피닉스는 오늘도 크리스 폴이 GTD입니다. 크리스 폴이 GTD고, 그 다음에 유타는 특별한 결장자가 없어요. 예, 눈에 띄는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일단 유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 피닉스도 그렇고요. 일단 두 팀 모두 공통점이 백코트가 좋다라는 점입니다. 예, 백코트가 좋다. 일단 유타의 백코트 보면은 콘니, 클락슨, 섹스턴, 예, 얘네들이 이제 주로 주요 가드 자원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폴이 오늘 GTD니까 나온다면야 좋죠. 근데 일단 GTD니까 일단 빼보고 부커, 그 다음에 5경기로 볼게요. 예, 부커, 그 다음에 최근 카메론 페인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카메론 페인의 단점은 뭐냐면 수비가 안 돼요. 수비만 조금 더 된다면 페인이, 예, 수비만 조금만 더 된다면 좋으련만, 예, 수비가 좀 안 되고, 부커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득점을 중심으로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물론 어시스트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두 팀의 백코트를 비교하자면 저는 피닉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슷하다. 예, 비슷하다. 그러면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프론트 코트예요. 프론트 코트. 올리닉이요. 유타의 올리닉이 수비가 안 돼요.
마이너스 9점입니다. 예, 지금 올리닉의 수비 때문에 내준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프론트 코트에서 올리닉이 자꾸만 수비 시에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빅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중간이 뻥뻥 뚫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고 골 밑에서의 어떤 피지컬도 좀 딸리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 물론 마카넨도 수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득점력은 있을지언정 수비가 좋지 않다. 그런데 피닉스에는 누가 있어요? 에이튼, 그 다음에 란데일. 이 두 명이, 에이튼과 란데일이 만약에 맘만 먹고 이 유타의 골밑을 휘젓는다면 유타가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유타가 시즌 초반에 그러한 험한 골을 당했음에도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3점 슛감이 워낙 좋았어요. 오버롤 보면 유타의 3점이 36%였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 똑같네. 35%? 이상하다. 예. 안 좋은데 기복이 좀 있어서 그런가? 예. 일단 제가 느끼는 체감에 의하면 3점이 많이 떨어져요, 최근. 예. 제가 느끼는 체감에 의하면 3점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클러치 상황에서의 3점이 잘 안 들어가요, 유타가. 예. 1, 2쿼터에는 잘 들어갔는데 3쿼터 이후에 클러치 상황에서의 유타의 3점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최근 피닉스는 40%, 예, 40%. 뭐 직전에 골스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던지면 다 들어갑니다. 예, 던지면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타 같은 경우는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55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란데일이나 에이튼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유타의 핸디캡 승리, 죄송합니다. 피닉스의 핸디캡 승리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스와 뉴욕.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올 시즌 단 한 번도 골스를 추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골스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먹었었고 샌안토니오는 안 했다. 이것도 먹었었고, 예. 골스 반대, 예. 골스 반대 프렌 식으로 많이 갔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은 골스 추천합니다. 오늘은 골스 추천합니다. 자, 왜냐? 첫 번째, 이 팀의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의 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뉴욕은요, 어떤 팀이냐면은, 뉴욕은 확실한 센터 자원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백코트 자원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랜들이나 이런 포워드 자원들, 물론 이 브론슨, 젤런 브론슨이 잘해주곤 있죠. 뭐 랜드를 중심으로 또 브론슨을 중심으로 어떠한 그 개인 플레이, 뭐 아이솔레이션이 잘 되는 팀입니다. 뉴욕 니스의 어시스트를 보면요, 리그 평균이 25개인데 23개밖에 안 돼요. 최근 5경기. 예. 어시스트가 작다는 건 뭐냐? 개인 플레이 혼자, 개인 능력에 의한 득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서? 페인트 존에서 54점 넣어요. 네. 페인트 존에서 많이 넣어요. 그러면 3점은 꽝이에요. 3점은 꽝입니다. 자, 그런데 골스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였냐면은 여태까지 항상 골스가 수비가 안 돼요. 룬이랑 그 다음에 그린은 프론트 코트에서 나름 수비 잘 해주고 있었어요. 백코트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백코트 수비가. 프론트 코트 수비는 루니와 그린이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 존에서 43점밖에 안 먹습니다. 43점밖에 안 먹어요. 그렇다면 오늘 뉴욕의 공격은 페인트 존에서 54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떤 짓거리를 하냐? 안 들어가는 3점 벽돌 던지기 한다. 예. 그러면 알아둬야 할 게, 뉴욕이 알아둬야 할 게, 포지션 한 번 뺏기면 골스는 바로 3점으로 연결이 돼요. 예. 직전에 누구야? 커리가 50점 넣었잖아요. 50점. 예.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닉스가 백코트가 그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절대 그 닉스의 뭐 백코트 자원들을 뭐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젤런 브런슨 잘 해주죠. 근데 얘네도 젤런 브런슨도 수비가 안 돼요. 예. 얘네도 수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백코트에서 골스가 오늘 수비가 약할지언정 뉴욕의 백코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프론트 코트에서 뭐 랜들이 아무리 휘저으려고 하고 싶겠지만 최근 골스의 뭐 그린이나 그다음에 루니의 수비력이라면 루니 보세요. 5.8점 넣지만 플러스 3.4예요. 예. 6.4점 넣지만 플러스 2.4예요. 그린이. 예. 수비는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누가 제일 깝깝하냐? 랜들이 제일 깝깝할 거예요. 예. 랜들. 페인트 존에서 수비가 되니까 골스가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프론트 코트에서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코트에서부터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골스가 핸디까지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득점 예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자, 오늘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 르브론 제임스와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슈레더가 어디 부상 복귀할 예정입니다. 슈레더가 부상 복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베벌리도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좀 두터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백투백 경기죠. 예, 디트로이트는 백투백 경기인데 일단 뭐 스튜어트와 커닝햄이 안 나옵니다. 예. 프론트 코트 그 핵심 자원 1명, 그 다음에 백코트 핵심 자원 1명. 얘네 오늘 농구 하는 거 보신 분 계시는가? 저질농구? 와, 진짜 못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 예, 너무 못하더라고요. 지금 디트로이트의 스코어 리더가 보그다노비치예요. 보그다노비치가 지금 최근 5경기 석점, 3점 성공률이 28%입니다. 그리고 30% 넘는 애가 제이든 아이비. 예. 제이든 아이비 정도가 30% 조금 넘는데, 제이든 아이비는 뭐 수비 안 되기로 소문난 친구고요. 예. 뭐 샤딕 베이도 마찬가지 수비 안 된, 얘네 수비 안 돼, 수비 너무 안 돼요 진짜. 디트로이트는 얘네 지금 뭔가 특단이 필요로 해요 진짜. 아니면은 지금부터 그냥 시원하게 탱킹을 하고 있는 건지, 시즌 막바지 가서 탱킹 티나게 하면은 벌금 물까봐, 아니면 그냥 시즌 초반부터 그냥 시원하게 탱킹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누구야 그 완반야만가, 걔 때문에 뭐 지금 탱킹을 하는 건지, 와 진짜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이커스가 오늘 충분히 홈에서 바른다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삼성이지만 레이커스가 디트로이트한테 야, 너희랑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삼성이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오늘은 일단 뭐 로니 워커 4세, 그 다음에 리브스가 최근 직전 경기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3점 능력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걔네들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꾸준하지가 않아요. 꾸준하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와 가지고 3점 4개씩 꽂아버리면 뭐 걔네 슈터한 건 저도 알아요. 슈터한 건 아는데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예,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3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디트로이트도 못 넣어요. 예, 디트로이트도 못 넣으니까 리바운드만 잡아주면 데이비스가 그냥 골 밑에서 쉬운 거 2점씩 꼬박꼬박 챙겨도 저는 뭐 7.5점 7.5점이면은 4번의 포지션 2점짜리 4번의 포지션인데 한 쿼터당 포지션 한 번씩만 가져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커스가 이거 진짜 디트로이트한테 지거나 뭐 이거 핸들을 못한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이 진짜 뭐 웨스트브룩,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슈레더 이렇게 오늘 뭐 다 나오는데 얘네 상대로 지금 뭐 커닝햄도 빠지고 그 다음에 스튜어트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이거를 마인을 못한다? 아니 클리퍼스는 내가 이해해요. 예. 클리퍼스는 화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예. 클리퍼스는 화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 세 경기 중에 한 경기 세크라멘토 먼저 드렸고 세크라멘토 마인승 할 겁니다. 어저께 밤에 드렸어요. 이거 기준점 모르니까 먼저 사십시오 해가지고 밤에 드렸고 그 다음에 내일 12시 경기니까 아침 10시쯤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실버 회원들이랑 골드 회원 VIP 회원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클리퍼스랑 디트로이트의 경기의 클리퍼스의 마인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클리퍼스 자체가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도 아니고 마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레이커스는 달라요. 예. 경기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화력의 문제거든요. 화력의 문제. 예. 레이커스의 화력이 클리퍼스보다는 좋아요. 단 레이커스가 수비가 안 된다라는 점이 있고 디트로이트는 레이커스가 수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안 좋은 수비를 활용을 못해요. 디트로이트는. 그래서 화력이 좋은 레이커스가 저는 충분히 마이너스 핸디캡 펜승 해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 들어오셔서 뭐 농구, 배구,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까지 이제 월드컵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월드컵까지 팁을 모두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뭐 과금 없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오셔서 저희가 프리뷰 작성한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어떤 분이 흥국생명 KG2304 제가 오늘 이거 방송했는데 제가 흥국생명 완승입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KGC도 잘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오후 때, 오후 할 그 방송 때 얘기할게요. 예, 하여튼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해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실버, 골드, VIP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